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옵션의 본질, 옵션 강의입니다.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요, 옵션의 이제 전술입니다. 전술. 옵션 전술, 미시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옵션의 본질, 이제 포지션 전술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기본적인 이제 옵션의 개념, 가장 중요합니다. 옵션의 개념이 옵션의 개념 공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 이제 양매도나 양매수, 그다음에 강세 스프레드, 또 이제 약세 스프레드, 이제 비율 스프레드라고도 하는데 이제 레이쇼 전술이라고 하죠. 콜 레이쇼, 풋 레이쇼,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이제 옵션의 개념 등을 이제 공부하면서 쭉 이제 공부를 해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포지션 전술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터치가 됐었던 부분이 저희가 이제 시글 포지션 공부도 좀 했었어요. 시글 포지션 경우에는 복습이죠. 콜 레이쇼와 풋 레이쇼, 이게 합쳐놓으면 결국 시글 포지션이고, 이것은 이제 양매수와 양매도의 조합이 되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선물과 옵션을 또 이제 장중에 함께 사용하면서 커버드 콜이나 커버드 풋, 커버드 콜과 커버드 풋은 따로 시간을 내서 더 상세히 공부를 하는 시간을 또 가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부분들에도 공부를 해봤고요. 또 리버셜, 컨버전, 이런 부분들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이제 옵션 전술 중에서 레이쇼 전략 못지않게 많이 활용되는 전략입니다. 버터플라이 전략인데요. 자신이 해당 전술을 사용하는지도 모른다기보다는 이 전술의 명칭이 버터플라이라는 것을 모르더라도 실전에서 옵션 거래를 하다 보면 자신이 잡아놓은 포지션이 버터플라이 전술로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러이러한 포지션이 버터플라이다 뭐 이런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버터플라이 전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때 어떤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어떤 리턴을 원하는 포지션 전술이냐, 이제 이런 측면을 이해하고 실전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공부를 실전적으로 공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버터플라이, 제가 이제 시걸 포지션을 말씀드리면서도 갈매기의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의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보면 시걸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딱 보시면 이 갈매기의 날개를 쫙 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만기손이 형태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보면, 만기손익을 보면, 왼쪽 날개를 펴고, 오른쪽 날개를 펴고. 비상하고 있는 갈매기의 모습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걸 시걸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버터플라이 전술도요, 포지션의 수익 곡선을 보는 부분과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자, 버터플라이 보면은 날개가 이렇게 버터플라이가 되죠. 날개가 이렇게 있죠.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자, 버터플라이 매수입니다. 버터플라이 매수를 해주면 이런 이제 만기 수익 곡선이 그려집니다. 또 보시면 이제 그림이 잘려서 그런데요. 뭐 다 그랬을 때 뭐 유사합니다. 이렇게 뭐 뒤집어 놨죠. 이건 버터플라이 매도예요. 그래서 이 만기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해서 버터플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재밌죠? 우리가 이제
우리 양매도 포지션 공부하면서 스트레들 포지션, 스트랭글 포지션 그것도 결국 다 그 만기 손익곡선의 그림, 그림을 보면 그 내용이 이해가 되죠. 그랑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버터플라이 전술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어떠한 그 포지션들이 구체적으로 잡히게 되고 어떠한 형태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콜 옵션을 이용해서 버터플라이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떤 상태에 보겠습니다. 자, 버터플라이 매수 이 날개 모양이죠. 버터플라이를 매수해 준다는 것은 이제 용어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버터플라이 매수를 해준다는 거. 콜 옵션이니까 콜 버터플라이죠. 콜로만 구성을 하니까. 가장 가격이 큰 옵션을 매수해주죠. 버터플라이 매수입니다. 버터플라이 매수. 이 가장 비싼 옵션을 매수해준 걸 두 개로 매도로 해칭해주고, 요 매도 두 개 한 거를 또 매수 한 개로 해칭해주고, 이런 부분이 되겠죠. 콜 버터플라이 매수. 날개의 아랫부분, 나비 아래쪽 부분, 이 부분 그대로 그려지죠. 근데 기본적으로 버터플라이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준가 기본적인 버터플라이 포지션은요. 기준가 근처에 있는 옵션을 두 계약을 매도를 쳐주고요. 245 기준으로 이제 본 거죠, 콜을. 그리고 그 내가 행사가 241을 할 수도 있고 241을 하고 여기를 그 200 얼마죠? 뭐 47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금액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정도로. 그래서 보통 요 행사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벌려지는 폭이 달라집니다. 벌려지는 폭이 달라집니다. 자, 이 벌려지는 폭이라는 거는 이 그래프만 놓고 보면요. 해당 그래프만 가지고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자리 있죠? 요 자리와 요 자리. 요 구간이 이제 수익과 손실을 가르게 되는 손익분기점입니다. 241.39, 248.89 자리가 되겠죠. 만기에 이 사이에서 끝나게 되면 만기에는 이익이 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시장이 지금부터 크게 움직이지 않아야 수익이 나는 그런 포지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때 쓰는 전략이겠습니까? 결국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죠. 만기 손익선만 봐도 이해가 되죠. 변동성 매도 전략입니다. 변동성이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일 때 월물 초에 이번 월물은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크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시장이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될 때 취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취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수익과 손실이 버터플라이의 경우에는 모두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나 수익과 손실이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손실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해당 세트 기준으로만 봐도 500만 원 이상이 넘는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요. 실전에서 이 포지션을 갖고 있다가 거래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만만한 어떤 흐름이 아닙니다. 저들들 같은 경우가.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변동성 매도 전략의 어떤 예를 들면 옵션 매도, 단순한 옵션 매도는 손실이 무한대거든요. 손실이 무한대인데 이런 버터플라이 매수를 해주는 이런 포지션 전술들은 손실을 한정을 짓습니다. 지구가 멸망하면 뭐 파생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구가 멸망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이 포지션 자체의 손실은 그 이상이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술적으로 하다 보면요. 이런 포지션 잡고 손실이 나게 되면 그 전에 증거금 문제에 의해서 계좌가 아웃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사실. 즉 레버리지가 자기 손실이 520이 났을 때 500을 넘게 나더라도 한 600만 원 손실이 나더라도 자신의 계좌가 본계좌가 로스커트되지 않는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거라면
반대 거래에서 리스크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죠. 이 버터플라이 매수를 해준다면은.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레버리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자신의 자산이 종잣돈이 충분하다면 이런 버터플라이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양매도 포지션이 가져가는 그런 수익 규모만큼의 수익은 내지 못합니다. 리스크를 많이 테이킹 안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리턴이 크지 않다는 얘기죠. 따라서 버터플라이 매수 포지션을 장중에 그 일중 데이 트레이더가 사용한다. 그 경우는 그런 포지션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제 일중 흐름상 확실하게 그 변동성이 축소되고 움직임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그런 시장 상황에서는 그냥 양매도 하면 됩니다. 양매도. 여기에 뭐 버터플라이 매수 잡기 위해서 4.5짜리 2개 때리고 8.1짜리 1개를 매수를 해칭하고 또 2.08짜리 1개를 매수를 해칭해준다.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잡을 부분은 실전에서는 참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해당 거래를 하시는 분들, 즉 동계좌를 쓰면서 포지션 전술을 활용하면서 오바 전략을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중에 장중에 장을 지켜보면서 당일날은 변동성이 축소되는 흐름이다라는 판단이 될 때는 뭐 양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다가 포지션을 변경할 수 있겠죠. 혹은 양매수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양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다가 이제 포지션을 이제 변경한다거나 혹은 오버를 하고자 할 때 자신의 손실을 제한을 시켜놓고 변동성 매도 전략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럴 땐 버터플라이 매수 포지션으로 변경시켜서 오버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거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술이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 때문에 이런 부분이지만 주로 이제 외과 쪽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외과 쪽에서 버터플라이 전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버터플라이 전략 전술을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응용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을지까지 제가 실전적 검토를 좀 할 겁니다. 이제 콜 버터플라이 매수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게 그 변동성 매도 전략이라고 그랬죠. 버터플라이 매수라고 해서 이 매수가 있다고 해서 변동성 매수 전략이 아닙니다. 버터플라이 전략 자체는 변동성 매도 전략입니다. 음악만 보더라도 자 이게 9.5 근데 이제 크레딧과 데빗의 개념을 보면 가격으로 진입가라고 볼게요. 이제 뭐 그 종가로 전일 종가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손실과 수익 부분은 이제 제로거든요. 제로 베이스인데 9.0만큼을 시장에 크레딧을 하고 데빗은 10.1만큼 데빗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버터플라이 매수한 부분은 실제로는 어떻겠습니까? 옵션 매수 금액이 매도 금액보다 크죠. 데빗입니다. 데빗이기 때문에 시장 움직임 쪽에서의 흐름을 보면은 그 콜 쪽에서의 변동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흐름이 진행될 때 수익 반응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재미있는 현상이거든요. 딱 이렇게 포지션 변동성 매도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 흐름에서는 여기 시장 흐름에서는요. 실전에서 이거 한번 잡고 계셔 보십시오. 어떻게 움직일지. 가장 민감한 옵션이 뭐겠습니까? 가장 민감한 옵션이 245가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겠죠. 여기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거예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상방 흐름이 이제 강렬하게 나온다? 얘는 확실하게 그 델타 반응이 나올 거고 얘는 어떨 것 같아요? 얘도 민감합니다. 외과 깊은 딥 외과가 아니라 깊게 있는 그 아주 멀리 있는 외과가 아니기 때문에 얘의 어떤 이 반응도 만만치 않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포지션 델타나 감마, 세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싹 보면 이 버터플라이 전략은 구간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다. 구간 전략. 만기까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버해 나갔을 때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내가 수익 구간,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손실 구간.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 있다.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자, 콜옵션이 활성화돼서 움직임이 있을 때는 콜 버터플라이 매수가 효율적이지만 또 콜은 움직임이 없고 풋이 활성화되어 있는 날이 있어요. 풋 움직임이 더 좋을 때. 그때는 이제 풋 버터플라이로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똑같습니다. 예. 완기순위 구조가 또 동일하죠? 풋 버터플라이로 한다 하더라도. 자, 풋 버터플라이 매수는 어떻게 하겠어요? 비싼 풋을 매수하겠죠? 가장 비싼 풋을 5.35짜리. 그 다음에 매도가 들어가겠죠. 요거는 5.6 정도가 매도가 되고 6.7 정도가 매수가 되죠. 이것도 풋 대비 포지션입니다. 풋 대비 포지션이기 때문에 풋이 활성화됐을 때 수익 흐름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풋 매수, 궁극적으로는 이 포지션을요, 변동성 축소 전략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 풋 대비 포지션이에요. 실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딱 보면서 인식하실 수 있어야 돼요. 풋을 매수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버터플라이 매수는. 당장의 시장 반응에서는 하락 흐름이 나올 때, 풋 버터플라이 요 매수 포지션은, 풋 매수랑 동일한 어떤 손익 반응을 일종의 합니다. 이 경우도. 기본적으로 포지션을 딱 보면서 이건 풋 대비 포지션입니다. 풋 대비 포지션. 풋 대비 포지션인데 풋 매수한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풋 매수로 오버해보세요. 풋 매수로 오버해서 시장이 하락했을 때 오버해갖고 그때의 결과와 이 풋 버터플라이 매수를 해서 하락했을 때 이 자신에게 취하게 되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옵션, 포지션 전수 공부해 나가면서 익혀야 되는. 그리고 이 옵션 포지션 전술이 일종의 시장에서 수익과 손실 반응이 나는 부분들 구분해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종에는 풋 매수와 동일한 어떤 손실 방향만 그렇죠. 그 수익과 손실의 규모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리스크 테이킹이 작기 때문에 수익 리턴 돌아오는 부분도 레비뉴 리턴도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풋 버터플라이 매수로 돌아가면 풋 데빗을 잡아주면서 풋 버터플라이 매수 하락 흐름이지만 완만한 하락 흐름이다. 근데 실제로 하락 흐름이 완만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신이 기본적인 방향을 하방으로 본다면 그런 식으로 구분하진 않거든요. 일중 흐름에서 풋 버터플라이 매수를 포지션을 잡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시장을 보면서 얘기를 많이 할 때, 콜 매도 우위 양매도장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시장이 분명히 이제 하락 흐름으로 가거든요. 선물은 거래가격 평균을 넘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깊게 두들겨 맞지도 않고 올라오기만 하면 눌리는 힘은 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밀리는 하락 흐름이 이제 진행은 돼요. 그러나 밑으로 확 내려치면서 하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수급 진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막 이런 구조들로 진행되고 있을 때요. 이럴 때는 풋 버터플라이 매수가 효과적인 공략 방법이 됩니다. 풋 매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은 어떤 이제 행사가 종목으로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 이제 결과가 조금 차이가 좀 나겠지만 콜 매도가 차라리 풋 매수보다 수익이 훨씬 더 나은 그런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익 흐름에서 조금 소외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겠죠. 풋 매수만 잡고 있을 때. 그리고 오바를 겁이 나서 못합니다. 겁이 나서 못하게 돼요. 왜냐면 풋 프리미엄이 막 감소하거든요. 근데 풋 버터플라이 매수는 그런 부분에서 소외당하는 부분도 없음이고 왜냐면 매도친 부분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저 매도 포지션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 전술이 되겠습니다. 풋 버터플라이 매수를 쓸 수 있는. 따라서 버터플라이 매수 포지션은요. 버터플라이 매수 전술은 기본적으로 변동성 매도 전략입니다. 제가 버터플라이 매수 부분을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말씀드렸지만 버터플라이 매수를 쓸 때 풋보다 콜을 더 많이 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콜 매도 후의 양매도장보다 양매도장의 전형적 부분은 콜 매도가 아니라 풋 매도 후의 양매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콜은 기본적으로 상승 흐름에서 완만한 상승 흐름으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고 또 시장 조성자들이 콜을 불러가면서 거래를 할 때 그들이 상승의 한계 가격, 기대 가격을 잡고 거래하는 방식이거든요.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다 조정받고 이러면서 풋은 죽어나가고 이런 장이 진행되고 있을 때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콜 버터플라이 매수는
오는 시장에서 콜 데빗을 했기 때문에 상방 흐름에서 일종의 수익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매도 전략입니다. 변동성이 크게 나갔을 때 손실이 나는 그런 전략이죠. 자, 요거 상당히 이제 버터플라이 전략은 재미가 있는데요. 일중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배팅을 했을 때 돌아오는 부분들이 작기 때문에 오바 전술자, 그러니까 오바 전략을 취하는 그런 분들이 취할 수 있는 전술입니다. 콜 버터플라이 매수 전략은 풋 버터플라이 매수 전략도 마찬가지고요. 버터플라이를 이제 매수하는 전략이 이제 이렇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셨잖아요. 근데 버터플라이 매도를 전략은 잘들 안 해요. 그러나 이제 콜 버터플라이 매수를 뒤집으면 이거 매도 그러니까 뒤집게 되면 이 버터플라이를 매도하는 게 되거든요. 콜 버터플라이 매도는 변동성 확대 전략입니다. 지금 막 이제 개인들이 양매도 오바되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월물초예요. 월물초 지금. 근데 향후 시장이 올 때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날 거라고 안 본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금요일 날, 이번 지난주 금요일 날, 자 1월 9일이죠. 오늘 이제 1월 10일인데요. 1월 9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월물 첫날이었습니다. 이날 개인들과 증권이 옵션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인은 옵션 매수를 하면서 넘어갔거든요. 물론 이제 야간장에서 어떤 흐름이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시장이 상승이 지금 크게 나온 상황에서 야간장에서 조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축소된 듯한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오바되고 있는 시장 조정자들과 참여자들의 오바된 부분들 이런 걸 봤을 때 향후 흐름이 좁은 부폭에서 끝낼 것 같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들었어요. 그럴 때 버터플라이 매도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콜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이제 실제로 금요일 날 마감 종가로 잡은 포지션이 될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제 재밌을 수 있습니다. 이 콜 버터플라이 매도를 만약에 금요일 날 오바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한 1주나 2주, 2, 3주 정도 한번 지켜보십시오. 아마 1, 2주 내에 답이 나올 거거든요. 이 포지션이 수익이 나는 부분이. 물론 변동폭이 나와야 되겠죠. 자, 241.39와 248.89 자리. 요게 이제 요거는 진입할 때 가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거예요. 자, 이제 지금은 이제 옵션의 본질 강의를 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부분을 터치하는 부분이라 아주 구체적인 전술까지 부분까지 들어가서 이 부분이 왜 241.38과 248.89 범위에서냐라는 부분은 스스로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렵지는 않아요. 이 진입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계산할 수 있게 되는 부분까지도 나중에 중국 가격에 들어가면 강의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개념을 알아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전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한 5P만 올라가면 지금 자리에서 수익 반응이 나고요. 5P만 내려가도 수익이 납니다. 이 포지션은. 자, 그렇다면 양매수로 오버해갖고 한 방 터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오버. 내일 먹을 수 있다라고 양매수 오버 좋습니다. 그러나 내일 먹는 게 아니라면. 그러나 일주일 내에 지금 자리에서 분명 5P 이상 움직인다. 자, 오버 거래자는 그렇게 거래하는 거죠. 수익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강력한 수익은 있습니다. 내일 적어도 내일 그럴 때 양매수로 오버하는 겁니다. 네이키드 오버죠. 네이키드 포지션으로 오버하는 겁니다. 네이키드 포지션으로 양매도나 양매수 포지션 전술을 쓰는 분들 입장에서는 양매도나 양매수는 네이키드 포지션이에요. 이것도 잘 보면요. 뭐 가격은 차이는 다르지만 양매도를 옵션 매수를 좀 해칭한 부분 모든 포지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하나 분수 따로따로 이렇게 풀어놓고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10P만 움직여도. 근데 만개 이익은 한정이 돼 있어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적당한 이익이 났을 때 털어줘야겠죠. 털어주는 게 맞습니다. 변폭이 나왔을 때 그 방향으로 계속 가더라도 수익이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수익이 점점 이제 강하게 수익이 늘다가 점점 늘어나는 계속 상승을 하는데도 늘어나는 비율이 점점 작아집니다. 완만해집니다. 이제 이 수익 그리고 이제 내려갈 때는 수익이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적정선에서 이제 수익 정리를 해주는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이런 포지션으로 오버를 할 수 있다. 콜 버터플라이 매도 포지션으로, 콜 버터플라이 매도 포지션. 이걸로 실제 오버를 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주 적합한 포지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시장은 풋버터플라이로도 매도를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개인들이 상당한 매도 금액이 많이 나왔거든요. 풋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 같으면 콜 버터플라이 매도를 하는 이유는 상승하면서 시장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콜 프리미엄이 크거든요. 그래서 콜로 취급을 합니다. 풋 버터플라이를 뒤집으면 버터플라이 매도가 되겠죠. 이도 또한 동일한 그런 흐름이 되겠죠. 자, 콜 쪽에서의 어떤 행사가들 간의 또 활발한 거래 움직임, 또 프리미엄의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콜로 할 것이냐, 풋으로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버터플라이 개념의 기본 거래입니다. 버터플라이에 대한 기본 거래.